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외계인과 관련된 내용 중에 아마 한 파트가 새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오컬트의 미스테리 김원입니다. 우리는 왜 우주에 못 가는 걸까요? 첫 번째, 옷도 잘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각 행성의 조건을 잘 모릅니다. 우주도 잘 모르지만 행성마다 조건이 달라서 함부로 그냥 들어갔다가 여기선 괜찮으니까 저기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즉 예측 불가의 위험성도 있지요. 세 번째, 먹어야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한계치가 있지요. 아무리 부피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저거를 많이 가져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한 행성에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을 거니까 말입니다. 이것만 문제일까요? 네 번째 문제점, 바이러스입니다. 외부에는, 외계에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할까? 우리가 그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즉 질병에 대해서 너무 약합니다. 또 하나 더, 우주선을 타고 가면 무중력이다 보니까 근육이 퇴화됩니다. 당연히 인간은 엄청 힘들 수밖에 없겠지요. 또 다섯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연료도 필요합니다. 연료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엄청난 속도를 과연 우주선이 혹은 그 인간이 그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 모든 행성에 대한 정보도 없다. 인간은 이걸 버틸 수도 없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단점 투성입니다. 학자들이 절대로 인간이 외계 행성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못 믿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외계에 만들고 다른 행성에 만들었다 치더라도 거기에 보내는 가정 상황에 넓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요, 가는 동안 생길 정신적 문제지요. 실제로 우주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안에 고립되어 있는 느낌, 과연 그걸 버틸 수 있을까?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착해서 산다.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저 안에서 주었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은 욕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이 행성을 지배하고 싶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솔하고 싶다. 이런 인간의 욕심적인 문제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실제 미국 나사에서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박사들을 모아놓고 8명을 고립훈련을 시켜봤는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벌 및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수행 능력, 목적을 알려주고 고립을 시켜도 이들은 결국 파벌을 나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물리적인 이유건 아니면 신체적 이유건 기술적 이유건 기타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유건 인간은 외계에 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든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단점을 역으로 단점이 아닌 걸로 갖고 있는 존재를 바라는 이상향의 모습이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겁니다. 2015년 놀라운 주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천문학자인 마틴 리스 교수의 주장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계인은 사람이 아니다. 외계인은 우리와 같은 유기물질의 생명체의 존재가 아니라 고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놀라운 대상이 됩니다. 왕실 천문학자가 한 얘기니까 말이죠.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움직이고 우리같이 뭐 UFO로 봤어라고 얘기하는 외계인들이 다 기계고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기계가 다 하는 거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유기체라는 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제약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변수도 너무 많고요. 외계 행성으로 갈수록 생존 확률이 낮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계인, 즉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외계인도 우리와 같은 이런 유기체라고 판단을 할까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조건을 깔면 어떨까요? 지구든 우주든 잘 떠다닙니다. 두 번째,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능력, 신체 이런 거 말고요. 간단하게 수리돼요. 고장나면 아픔도 못 느끼고 고장났네 하고 수리하고 수리하면 바로 끝나는 그 능력. 세 번째, 에너지원을 꼭 음식물의 공급의 섭취가 아닌 뭐 열이던 태양열 같은 빛으로서 흡수하건 어디에서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네 번째, 그런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것 자체가 부피가 큰 연료나 음식인 게 아니라 나노의 수준으로 조그만 배터리 같은 거면 될 것. 다섯 번째, 호흡도 마찬가지. 꼭 호흡을 할 필요 없는 것. 호흡이 필요하다는 건 뭐 산소 아닌 공간에서 못 산다는 또 제약이 걸리니 말이죠. 이런 모든 조건을 뺐을 때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결론, 우리의 몸이 아니라 기계의 몸이라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혹시 영화 기억나십니까? 아바타. 자, 만약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내면 형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비족이어도 되고요. 인간의 모습이어도 됩니다. 우리 몸은 여기에 있고요.
우리의 정신을 기계와 이어놓고 그 기계가 멀리 가면 그것도 외계인 아닌가요? 그것도 우주여행 아닌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럼 더 안전하니까 말이죠. 네 번째 섹션. 이런 주장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남자 아십니까? 일론 리브 머스크입니다. 2017년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뉴럴 링크, 뉴런을 연결하겠다.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 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다가 아니라 했답니다. 칩을 뇌 안에다가 이식한다. 그래서 생각만으로 타이핑을 칠 수 있고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관련 기술 장비까지 모두 다 소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의 1차적인 목표는 이를 통해서 신체 마비 및 척수 손상, 시각장애 같은 질병을 극복하는 기술적 플랫폼을 1차 사업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입니다. 2020년 2월 4일 일론 머스크가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한 단계를 발전시켰다. 이번 여름에 발표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3차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이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인간적인 유기체로서 밖에 나가면 위험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전부 없앨 수 있다. 다섯 번째 섹션. 정말 외계인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좀 특별한 생명체로서 말이지요. 역으로 지구에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외계인으로 보이려면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대리의 몸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리스 교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체가 끝난 그 다음은 기계 인간이 아닌 포스트 휴먼, 각 행성들을 지배하고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저는 1호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